이별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 이유가 단지 그 사람 때문이냐고요. 혹은 지금의 내 감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건 아니냐고요. 진짜 이별은 상대에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없이 물러나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큰 용기를 봅니다. 떠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입니다. 말은 칼이 되기 쉽고 감정은 불씨가 되어 타인을 덮치니까요.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끝까지 다 말하고 나면 나만 후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둘이서 만든 풍경입니다. 혼자 후련한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이별은 침묵으로 정리됩니다. 단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생각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침묵. 스토아의 지혜는 마음을 다잡기 전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의 무게를 충분히 들어보는 일이에요.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이별의 언어는 칼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별이 서툴렀던 기억으로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렸을까? 그 모든 후회는 관계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기억에서 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경고합니다. 떠나는 자는 반드시 조용히 떠나라. 그래야 남겨진 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태도를 먼저 다듬으세요. 지금 내 감정은 진짜인가? 그 사람 없이 살아도 괜찮은가? 그 물음에 차분히 답할 수 있을 때 말은 침묵보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별은 상처가 아닌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떠난 후 당신은 정말 자유로워졌습니까? 대부분의 이별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그토록 오해하게 뒀을까? 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을까? 이별은 떠난 자리보다 남은 마음에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도 결코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별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거나 아직 이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이 남는 이별은 당신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던 얼굴들, 그때는 몰랐던 말의 무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물음에 답하려 애쓰는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이별 이후의 공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을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잃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이전엔 없던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었나?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나?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품고 나란히 걷는 것이다. 이별이 찾아왔다는 건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나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짜 작별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품고 있나요? 그 질문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사랑보다 더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별할 때 타인의 얼굴보다 자신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차가웠다고, 너무 쉽게 돌아섰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도 조금씩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철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일이 아니라 더 뚜렷이 알아가는 길이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자꾸 작아지고 조심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었다면 그건 이미 오래전에 이별이 시작된 겁니다. 다만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그래서 어떤 작별은 사실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지나온 관계를 성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나요? 침묵이 배려라 믿으며 속으로만 울진 않았나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진 않았나요? 그 모든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별은 더 이상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이별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단지 더 이상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다를 뿐이다. 이 문장을 듣고 당신이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여전히 관계 안에 있었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이별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상실이고 하나는 발견입니다. 상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발견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많은 이들이 이별을 말할 때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식었다고, 그래서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철학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이 끝났다는 이유로 존중까지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당신의 어떤 계절, 어떤 웃음, 어떤 위로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이별에도 품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지나온 기억을 위한 예의입니다. 말을 삼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을 누르고 따뜻하게 작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언제나 성숙한 사람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가르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상대의 얼굴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헤어질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였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남긴 사람은 마음을 조율할 줄 아는 이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별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내 감정에 취해 상대의 마지막 모습을 망가뜨리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끝났어도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웃게 했던 기억은 남아있고,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울었던 날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걸 부정하지 말고 천천히 단정하게 작별하세요. 사랑은 그렇게 끝나야 나중에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별은 감정의 결말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지나온 나날을 귀하게 여긴 사람만이 다음 사랑 앞에서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떠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 작별을 배워야 한다. 지금 당신의 이별은 어떤 마지막을 남기고 있나요? 사랑보다 깊은 존중이 그 끝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은 혼자 남겨진 지금을 견디는 일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군가가 내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생각났고, 잠들기 전 마지막 문장도 그 사람이었죠. 그런 모든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다시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철학자는 그 순간을 사랑에서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 말합니다. 이별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에 묻혀있던 내 자리를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줄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말투를 고치고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춰 내 시간을 조정하며 때로는 나의 욕망까지 미뤄두죠. 이별 이후 그렇게 접어두었던 나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 먹는 밥, 혼자 걷는 거리, 누군가의 메시지 없이 흘러가는 밤, 그 모든 틈 속에서 처음엔 낯설고 공허함만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결이 드러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상실은 자신을 회복하는 통로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만나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나라는 이름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적막하겠지만 그 침묵 속에 진짜 당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걷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눈빛을 받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내게 많은 걸 가르쳤지만 이별은 더 깊이 내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별을 견디는 사람에게 주변은 자주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잊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철학자는 그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잊는 게 아니라 소화하는 것이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말투, 손길, 익숙한 풍경이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오르곤 하죠. 기억은 억지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은 채 버려진 감정을 끝끝내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별의 아픔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모습을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때 웃던 나, 그때 사랑받던 나, 그때 가장 따뜻했던 나, 그 시절의 내가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은 착각이 마음을 더 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픔이라는 껍질 속에 잠시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온전히 겪을 때 그제야 내 것이 된다. 그러니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보단 천천히 감정을 소화하세요. 그 사람이 떠난 날부터 하루하루 마음에 쌓여가는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안엔 원망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때로는 미련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됩니다. 기억은 남되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감정을 소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픈 마음을 견디고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도 이별도 끝까지 느끼고 나면 그제야 진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더 깊어진 감정과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때때로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답장은 없고 눈빛도 사라지고 아무런 인사조차 없이 사라진 사람을 우리는 끝내 마음속에서 붙잡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적어도 마지막엔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모든 물음은 사실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 안의 나를 향한 속삭임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말 없는 이별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진실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말이 없다는 건 더는 설명할 의지도 애써 풀어낼 의무도 감당할 자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의 끝을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애써 물으려 하지 마세요. 그 침묵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 애쓰지 마세요. 어떤 이별은 이해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입니다. 왜 떠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떠난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 없이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해받지 못한 이별도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겁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은 말로 남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별은 설명을 들을 수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길을. 그래서 철학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유 없는 이별 앞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라. 그 길의 끝엔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와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의 소식을 찾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익숙한 향기나 계절에 문득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왜 이 정도 일에 이렇게 오래 아파할까? 하지만 철학자는 그 마음을 다르게 봅니다. 감정이 오래 남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깊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오래 가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의 결이 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엮인 인연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단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깊숙이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람과 나눈 말들이 내 마음 한 구석을 오래 붙잡는 것이고, 이별을 인정하고도 마음 한쪽이 그리움으로 얼룩지는 건 당신이 그 관계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남은 자는 끝까지 품어야 한다. 떠난 이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별을 겪고 난 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마주했던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에나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이 서글픈 거죠. 하지만 그 마음조차 결코 헛된 감정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다음 사랑 앞에서 더 조심스럽고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아직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의 사랑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불씨는 당신을 더 깊게 빚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은 슬픔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별을 겪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새로운 감정 앞에서도 자꾸 움츠러들고 의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도 이젠 아픔이 되어 돌아오고 설렘마저도 두려움이 되어버리곤 하죠. 철학자는 말합니다. 다시 사랑하기 두려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잃을까봐 겪은 상처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다시 자신을 지우게 될까봐, 자신의 마음을 또 버리게 될까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다시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나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별 이후의 진짜 회복은 타인을 향한 문을 다시 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히 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어디서 불안해지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사랑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철학은 가르칩니다. 사랑은 나를 지운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사랑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해졌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마음은 다시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뜻이고,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당신이 이제 더 온전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당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철학자는 속삭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별을 견딘 자의 새로운 출발이다. 당신은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별을 오래 겪은 사람은 압니다. 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다시 닫힌 문이라는 걸.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상대의 빈자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서서 묻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한동안 나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걸 내어줬을까? 왜 헤어지고도 이토록 오래 아픈 걸까?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별의 끝은 타인이 아닌 항상 자신에게 향하는 통로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가장 나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별은 사랑을 잃는 것인 동시에 그때의 나를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상실을 견디는 건 단지 외로움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다시 나라는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이별은 내면의 거울을 깨뜨립니다.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는 당신을 바꿉니다.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더 깊은 슬픔을 품은 눈빛을 가지게 하죠.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겪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이전보다 더 너른 존재가 되어갑니다. 철학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처는 결함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 기억 위에 서는 자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당신이 지금 이별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고 아직도 마음 한켠이 아프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사랑을 배운 증거이고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끝에서 만난 당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